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이 장벽 크림들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브랜드 이름은 같고 제품명도 같은데 병원에서 판매하는 거, 시중에서 판매하는 크림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 장벽 크림들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SNS 등등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브랜드에서 MD 크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원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유통이 너무 많아졌어요. 온라인 구매라든지 개인 거래 등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쉽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식약처에 조사를 해봤을 때 정확한 담당자도 없었고 주무관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창상피복제 허가 인증 심사 통합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이게 그나마 좀 잡혀가는 중이긴 한데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MD 크림의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의 사용 후기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크림의 정의와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의료기기 크림이란 MD 크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바르는 의료기기 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약처에서 허가된 명칭이 뭐냐면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 알레르기 유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색 묻히면서 저자극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림의 기본이죠. 보습을 주고 장벽 보호를 해주는 그 기능이 대부분인 보습제가 많습니다. 창상 피복제의 허가 인증 심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개 등급 중에서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는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1, 2등급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서가 아닌 다른 대체 자료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의료기기이다. MD 크림이 속해 있는 창상피복제가 뭘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창상피복제는 작용 원리, 또 원재료 및 사용 목적에 따라 15개 품목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창상의 접촉면이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꿀, 글리세롤, 카보머 등의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 보호에 해당되는 게 MD 크림입니다. 한마디로 MD 크림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처 부위의 보호 목적이다. 화장품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창상피복제의 사용 목적은 창상 부분의 상출물 흡수, 출혈 또는 체액 손실물 오염 방지, 수분 환경 조성, 접촉 부위 및 접촉 시간에 따른 생물학적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성 면에서는 MD 크림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장품과 동일한 제형, 동일한 성분 구성이라 하더라도 원료의 규격, 예를 들어서 동물성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시험 등등도 다 거치거든요. MD 크림은 화장품처럼 건강한 피부 장벽 또는 약간 손상된 피부 장벽에 바르는 것이 아닌 상처로 인해서 신체 내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안정성에 더 고려한 제품이 MD 크림이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또 안정성, 유효성 이거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GMP 인증업체인지 제조사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에 따라서 배합금지 성분, 배합함도 성분 등을 따르고 MD 크림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규정을 따르는 거죠. 창상피복제는 건강보험의 치료 재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분크림과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제는 보습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제, 그러니까 MD 크림은 생물학적인 안정성을 더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MD 크림과 수분 크림을 사용감 비교를 해볼게요. MD 크림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죠. 제로이드. 제가 기존에 사용해봤던 제로이드 크림, 로션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장벽 성분을 전 제품에 사용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오팜 독자 성분인 유사세라마이드, 라멜라 제형이에요. 그 외에는 수분 증발 차단제의 종류와 함량을 무겁게, 가볍게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가벼운 크림, 무거운 크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MD, 수분 증발 차단제로 카카오 시드 버터에 코코 글리세라이즈, 스퀄렌, 피부 장벽 유사 제형, 진정 성분들 다양하게 사용을 했어요. 제로이드 크림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버터가 들어갔다는 게 차이가 있고, 또 수분 증발 차단제도 많이 사용하고 함량도 높아 보입니다. 5시간, 8시간 지나도 당김이 없었고 번들거림이나 유분감 약간 올라오긴 하지만 8시간 좀 지나면 유분감도 이렇게 거치면서 적당히 유수분감이 채워진 그런 타입. 피부 표면을 감싸면서 보호하는 느낌으로 사용 후 세안했을 때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제품은 꾸덕하면서 민감 건성 피부가 양 조절해가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로 카프릴리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식물성 스퀄렌, 피부 장벽 유사 제형 사용한 거 동일하고 진정 장벽으로는 비사보롤과 피토스테롤 사용한 거. 인텐시브 리치 MD 크림, 얘보다는 가벼운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수부지 복합성 민감 피부가 환절기나 겨울에 사용하기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크림이고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은 인텐시브 크림처럼 카프릴리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오일을 사용한 것 같은데 스퀄렌 성분이 없어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일 함량을 약간 낮추고 수상보습제 함량을 조금 높여서 인텐시브 크림보다는 수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고 전체적으로는 가벼운 느낌을 주는 크림.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건조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 제로이드 크림 3종 사용해 봤을 때 유수분감이라든지 사용감만 리뷰를 해본다면 제로이드 MD 크림이 인텐시브 수딩 크림보다 유수분 지속력이 모두 다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MD, 피부 장벽 유사 제형 사용한 거 동일하고 진정 장벽으로는 비사보롤, 피토스테롤, 가벼운 제형이었고 수분감이 유분감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용감이었어요. 5시간, 8시간 지나면 약간 속당김이 생길 수도 있는 겨울에 사용할 때는. 유분 지속력도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붉은기와 간지러움이 금방 진정돼서 효과가 좋았고 수분 지속력, 유분 지속력이 다 중간 정도라서 복합성, 수부지, 민감 지성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이드 수딩 로션을 비교를 해볼게요. 피부 장벽 유사 제형의 진정 장벽 성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로이드 MD 로션하고 뭐가 다를까? 수분 증발차 함량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가볍고 무난한 보습력을 가진 수분 장벽 로션이라고 해서 민감 피부, 민감한 지성 피부에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잖아요. 로션 2종 사용 후기를 정리해보면 제로이드 MD 로션, 수딩 로션 모두 다 자극받아서 붉어진 피부, 따가운 피부에 효과가 좋은, 진정 효과가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MD 크림 하면 또 유명한 에스트라죠. 에스트라 역시 제로이드처럼 독자 개발한 장벽 성분을 전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자 개발한 성분은 피부 지질 성분을 실제 피부에서 공급하는 형태인 층판소체로 구현한 유사층 판소체, 이게 더마운이에요. 아토베리어 크림 MD를 보면은 수분 증발 차단제로 되게 무거운 오일과 가벼운 오일 두 가지를 사용했고 더마운, 그다음에 진정 장벽 이렇게 썼어요. 한두 시간만 지나도 벌써 유분감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유분감이 많이 안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수분감 유지력이 좋았어요. 8시간이 지나도 수분감이 쭉 유지되는 그런 지속력, 가려움이 즉각적으로 진정된다 이런 효과는 느끼지 못했고 수분감과 유분감이 적당해서 되게 사용감은 좋았다. 사용감이 좋고 바르기 편하고, 그래서 복합성 수부지 피부, 환절기나 여름에 건조한 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벽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수분 크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롱체인 세라마이드와 링커 세라마이드라는 두 가지 성분을 추가해서 그 보습 캡슐로 효과를 높였다. 크림 제형의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보습 캡슐, 요거는 손에서 금방 녹아서 자극을 주거나 그런 캡슐이 아니에요. 유분감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유분기는 별로 없는데 보습 지속력이 높은 크림이다. 민감한 건성, 수부지 피부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죠. 그 외 MD 크림인데 유명하다, 그래서 탑5에 든다라는 크림도 사봤어요. 이지듀의 MD 크림, 카프릴리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함량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도 엄청 가볍고, 장벽으로는 히아루론산하고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잘 사용했고, 단백질로는 세리신, 오일, 단백질 점증제 같은 다양한 성분들로 가벼운 보습을 주면서 막 형성도 좀 가볍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형이 리치예요. 근데 촥 워터리하게 펴발라져서 저는 사용감 좋았어요. 건성이 겨울에 사용하기에 건조한 타입이에요. 수분감이 좀 빨리 떨어지고 사용 후에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효과는 있었는데 발랐을 때 약간 화한 느낌이 있었고 가려운 부위에 발랐을 때 막 진정된다 이런 느낌은 안 느껴졌다라고 이제 민감 피부가 후기를 주셨어요. 제가 발랐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벼운 수분 크림 바르는 느낌? 수분 증발 차단제 함량이 좀 낮은 편이라 다른 MD 크림에 비해서는 유분도도 낮고 수분 지속력도 약간 낮은 편이다. 더마겐 이젠시아 크림. 제가 병원에서 제로이드랑 에스트라를 살 때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사봤는데 이 제품은 MD 크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기획 단계에서부터 병원 전용 판매용으로 만든 크림이다. 근데 MD 크림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을 보면은 수분 증발 차단제는 카프릴릭 카프릭트라이 글리세라이드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시어버터, 에탄올을 사용한 게 다른 크림들과 좀 달랐고 영양으로 펩타이드 또 진정 장벽 성분들도 사용했습니다. 수분 지속력이 나쁘지 않았고 8시간 후에 건조함이 약간 있긴 하지만 뭐 심한 편은 아닌 정도, 유분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의 유수분감, 가려움이나 붉은기 진정 효과는 없었고 뭔가 화한 느낌이 나면서 따가움이 있었다. 비민감인 복합성 제가 발랐을 때는 따가움이나 자극이 전혀 없었고요. 병원에서 판매하는 그냥 일반 수분 크림이고 흡수력, 마무리 이런 사용감이 되게 좋았고 건성 복합성 피부가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유수분감을 가진 그런 크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수분 크림 중에서 장벽 성분 잘 사용하고 가려움증 임상을 받은 수분 크림이에요. 셀라피 에이리페어 아토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를 오일과 버터를 사용해가지고 가벼우면서도 꾸덕함도 살짝 있는 그런 크림이고요. 에이리페어 아토 콤플렉스라고 해서 EGF, 세라마이드 MP, 판테놀, 비타민 E, 에이리페어 아토 콤플렉스를 나노 리포존 기법으로 해서 피부에 조금 더 잘 흡수되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고 점도도 낮고 묽고 꾸덕하지 않은 그런 크림이고 수분감이 유분감보다 많겠죠? 제품 사용 후 4주 후에 건조로 인한 일시적 가려움 176.8% 완화시켜준다는 임상이 있기 때문에 장벽 크림으로서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환절기 겨울철에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사용하기 좋고 또 영유아 아기부터 임산부 성인까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성분 구성이에요. 조금 더 보습력이 강한 수분 크림이 있어요. 닥터지의 더 모이스처 베리어 디 인텐스 크림. 덱스판테놀을 1% 사용했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3대 1대1, 필라그린, 프로비타민 D 등 장벽 케어를 하기 위한 성분을 잘 사용했다는 게 있고 인라멜라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나노 입자화해서 피부에 전달을 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꾸덕하고 보습력이 높다 보니까 환절기 겨울철에 건성이나 건조한 피부가 사용하기 좋고 3일 정도 사용하니까 크림만 닿아도 따가웠던 피부가 많이 진정되고 피부 장벽이 강화되는 느낌이어서 만족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따가움이 심하지 않았고 가려운 게 많이 진정됐다라는 후기가 되게 좋았던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려움증 완화 임상 테스트를 거친 장벽 크림이고 민감 피부 사용 추천템이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매한 MD 제품들 중에서 사용감, 보습력, 진정 효과 좋았던 제품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로션 MD. 장벽이 무너진 피부라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유수분감이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회사 제품명도 같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MD 크림은 사전 허가 받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물학적인 안정성 또는 임상적인 안정성, 제조상의 안정성, 종합적인 안정성을 고려했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을까? MD 크림이면 다 맞고 MD 크림이 수분 크림보다 무조건 좋을까? 피부 타입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무조건 민감 피부가 MD 크림 사용하면 다 진정되고 다 장벽 보호가 되고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전 허가를 받은 MD 크림이라 하더라도 민감 피부는 어떤 성분에 반응할지 알 수 없으므로 국소 부위에 테스트를 하시고 잘 맞는다 싶으면 전체 얼굴에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의료기기법의 기준에 의해서 병원 크림이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고 장벽 성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다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또 잘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MD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인증번호가 제대로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획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빠밤.